대규모 ELS 손실 사태의 주인공 이 홍콩 H지수가 최근 들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ELS 투자 손실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제가 이 홍콩 H지수의 차트를 보니까 올해 초와 비교하면 거의 30% 정도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1월에 연저점을 찍었던 이 홍콩 H지수가 지난달 20일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H지수가 6,5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ELS 투자 손실 규모도 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은행권에서는 H지수가 6,500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5월 이후부터 이 연말까지 추가 예상 손실액이 약 1조 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2월에 H지수가 5,700선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추정했었던 금액의 절반 수준인데요. 이 손실률로 보면 H지수가 6,500선을 이어갈 경우에 50%에서 40%까지 낮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네. ELS는 일반적으로 이 만기 때 지수가 가입 당시 이 지수의 65에서 70% 이상은 돼야 원금 손실을 면할 수가 있는데요. ELS 만기가 통상 3년이기 때문에 2021년 당시 H지수의 65에서 70%, 즉 6,700에서 8,500선까지는 조금 더 올라와 줘야 완전히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이미 손실 추정액을 좀 충당금으로 쌓아놓았는데 이 지수가 상승한 만큼 이 배상이 좀 줄어들면 은행들 실적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행권에서는 1년치 ELS 손실, 이 예상액을 보수적으로 좀 잡고 이미 1분기 실적에다가 비용 처리를 해둔 상태입니다. 네. 때문에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 넘게 급감한 곳들도 있었는데요. 이 만약에 연말 혹은 내년 초에 가서 실제 이렇게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배상액이 예상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그 차익만큼은 다시 이익으로 좀 환입이 될 전망이어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행권 실적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결국 이제 홍콩 H지수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오르느냐가 관건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2분기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한 7월까지 봤을 때 최고 7,000선까지는 진입이 가능할 걸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판 밸류업 국 구조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또 배당 확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시행이 되고 있고 오는 7월에 3중 전해에서 이 파격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이 배당이라든지 자사주를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홍콩도 보면은 텐센트 같은 경우는 1분기 자사주 매입이 작년 전년 대비 3배 정도 늘어났어요. 단기적으로는 7월 정도까지는 상승세는 좀 계속 이어질 수는 있지만 4분기 들어서서는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4분기 들어서 이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게 어쨌든 지속적으로 상승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 7월 정도면 좀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인 좀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FOMC와 대선 결과, 또 중국의 어떤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 가능성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 등이 좀 변수로 작용하면서 4분기 들어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